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은 5년제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비극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임기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5년 차의 경우는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갔고,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자신 자당과 자기 지지자들이 핵심 지지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미 FTA를 추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씌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핵 육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또 우리 동진아해 남진아해로 이어지는 해상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도 세웠습니다. 그런 당장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비난과 자기 당으로부터도 비난받았지만 대통령 두 번 할 수 없거든요. 5년으로 끝납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지금의 고통을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을 멈췄고 성장이 지체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자꾸 뒤처지고 있습니다. 실업률, 그다음에 빈부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화자찬 일색이고요. 남북관계 문제도 북한이 저렇게 핵 주먹을 쥐고서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 우리 기대에 섞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어차피 대통령 두 번 하실 수 없습니다. 남은 동안은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 걱정스럽습니다. 잘한 점도 하나 꼽아주시죠. 잘한 점이 없죠. 잘한 점은 없습니다. 굳이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다. 사실 그렇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래서 내로남불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 공정과 정의가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우쳐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굉장히 박하게. 네, 우선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사실은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바탕으로 우리 야당의 걱정들, 야당도 정책 경험이 있고 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해봤던 정권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시장의 우려, 공급의 확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뭐 완전히 닥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법사위까지도 뭐 속기록에 삭제하라 그러고 기자들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이 시장에 큰 전세 대란, 또 월세 대란, 집값 폭등, 또 세금 폭등 이렇게 나왔죠. 이 부동산 문제 우리 간단히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자신들 가족들 생각해 보면 다 자기가 우선에 가진 집, 자기 부모가 가진 집, 자기 이웃이 친척이 가진 집, 그리고 지금 결혼시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연금밖에 없는 부모들이 무리한 종부세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월세 185만 원씩 내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월급 조금 받고 실업률도 높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과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줘야 될 것인가. 공급은 꾸준히 될 것이다. 지금 집을 사고 집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 상투가 될 것이다는 이런 정도의 시장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은 이 모든 것을 투기로 보고 전세를 제약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장을 이제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시장이 훌륭하고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보복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난 그 4년간의 실패를 잘 복귀하고 우선 야당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네, 특히나 이제 권력을 겁내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원전 수사 비롯해서 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라고 뭐 법조계에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권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끝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검찰이 지금 최근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십시오. 결국 권력을 무너뜨릴 정도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 같이 여야 함께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못난 검찰 수사는 어떤 거냐면은 죽은 권력만 수사하는 검찰입니다. 파사 현정이라고 하는 이 검찰의 큰 칼을 쓰는 원칙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미 물러난 권력, 이미 물러난 정권 적폐라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복 사정 수사 이런 거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감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원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전 수사하자 말자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강골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려고 뭐 민주당하고 전 정부와 당이 동원돼 가지고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그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 과정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만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참 의아했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잘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법치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라는 강골 검사를 지금 국민적인 여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윤 총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우리 총장님 대통령께서 그렇게 취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발탁하시던 분인데 그 총장이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할 때 왜 그렇게 윤 총장을 못 살게 굴고 그걸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검찰권에 대한 제한, 그래서 검경 수사 분리 같은 거 이게 민주당 정부의 업적이 아니고요.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노력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이런 그 권한 조정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사법권의 법원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걸 해왔기 때문에 그건 꾸준히 해야 될 문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똑같은 원칙으로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두고서 여권 스스로가 빚었던 자기 모순 같은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국회에서 아예 통과 안 되는 건가요? 그 상정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아마 여야 간에 좀 절충을 더 하고 또 시간을 두고 해서 다시 아닐 경우에는 정말 국민 여론을 보고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개는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야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걸 표결로 처리하려고 하겠죠.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 다음 정권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제도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검증 없이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문제가 사단이 부서진 게 아닙니다. 야당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뭐 장관 후보자 부인 한 사람은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온통 영국에 사온 도자기를 판다고 내가지고 그게 다 언론에 포착이 되고 그 우리가 비밀을 보장해 주려 그래도 언론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게 다 동네에 소문나고 이런 건데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아예 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배우자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좀 이상한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그냥 그거는 개인 사정에 대해서 봐주기로 하고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일 이제 저걸 한다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한다면은 철저한 검증 리스트를 통해서 일단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회는 그걸 비공개로 하더라도 언론에서 후보자 검증을 하는 걸 어떤 근거로 막겠습니까? 비공개 자체는 일단 동의를 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그 비공개도 그냥 덮어주자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 뭐 수백 개의 리스트를 일일이 다 해서 당신이 만일 이 리스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은 스스로 물러난다라든가 이런 약정을 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마치 국회 정보위 하듯이 하든가 하는데 이 사안들이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언론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다 언론에서 취재해서 기사화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정도 언론에서 취재할 정도의 부도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이거 사실은 야당이 크게 다 아는 사실을 야당만 덮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 여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목을 인사검증 때 잘 살폈어야죠. 자, 이 얘기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원내대표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아마 아직까지 이제 전당대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대 경선은 과거와 달리 체육관 선거가 어렵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토론도 하게 되고 또 캠페인 분명한 정책이라든가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어떻게 통합시켜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겠죠. 아마 아직 시작전에 보면 여론조사가 곳곳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누가 앞서기도 하고 했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초선 의원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가 지금은 원외에 또 우리 젊은 후보가 지금 참가하겠다는 후보가 또 앞서 나가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예측 불허의 어떤 어떤 경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온라인의 어떤 토론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가 될 텐데 지금 당원 70%가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어떤 이 정부에 대한 책임의식 또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6월 초순쯤에 이제 본격화될 텐데 그때까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나경원